제일 끝에 임피던스 변환 달게요. 임피던스 변환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것이 Y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델타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Y에서 델타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고 Y에서 델타, 델타에서 Y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Y 델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반드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Y가 뭐예요? 자, 숫자를 집어넣을게요. 이게 Y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Y에서 델타로 변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델타에서 Y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이 표시는 저항 표시입니다. 저항 표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할 수 있냐면 Z라고 표시해도 돼요. Z. 임피던스니까. Z. 그러면 Y에서 델타로 또는 델타에서 Y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의미를 좀 이해할 것이 뭐냐면 Z 델타는 3ZY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Y잖아요. Y가 되면 Y에서 델타로 변환시킬 때는 2의 저항을 몇 배를 해야 된다? 몇 배? 몇 배를 해야 된다? 3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만약에 요놈은 델타죠. 그러면 델타에서 Y로 변환시키면 언제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R, 그 다음에 3분의 R, 얼마?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델타는 Y의 몇 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델타는 Y의 몇 배다?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놈을 Z라고 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Z 델타는 이 Z 델타라고 하는 것은 델타 임피던스예요. 아시겠죠? 델타 임피던스는 Y의 임피던스의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그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임피던스 변환 부분이 좀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14페이지 보시면, 자, 마지막으로 할 것이 뭐냐면, 부위계선입니다. 이 부위계선은 여러분들이 전기 이론에도 나오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전기 기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이 부위계선을 사용한 목적에 대해서 좀 알으셔야 돼요. 자, 이 부위계선을 사용하는 목적은 델타 개선 중 항상이 고정 공격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뭐라 했어요? 델타 개선 중 항상이 고장이 생겨서 임시적으로 손상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제 여러분들이 변압기에 배우면서 이거 배웠죠. 자, 보세요. 변압기 어제 제가 설명할 때 만약에 YY 방식, 예? 그 다음에 무슨 방식? 델타 방식. 그 다음에 Y 델타 방식. 델타 Y 방식. 어제 이걸 설명드렸잖아. 그러면 지금 YY 방식, 델타, Y 델타 Y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있는 쪽이 1차 측이라는 뜻이에요. 1차 측.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이 2차 측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앞에가 뭐다? 1차라고요. 뒤에가 뭐다? 2차 측이라고. 그러면 지금 V개선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델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델타 개선 중 누가 항상이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자, 이게 지금 무슨 방식이에요? 이게 델타죠. 예? 델타에서 일단 무슨 상이 고장이 나요? 그림이에. 응?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한 상이죠. 한 상. 그러면 한 상이 고장이 생겨서 임시적으로 삼상전력을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다? V 모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V 개선이라는 것은 델타 개선 중 누가 한 상이 고장이 생겨서 임시적으로 삼상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갖다 뭐란다? V 개선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V 개선이라는 자체는 여기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 V 개선에 뭐라고 한다? 출력이라고. V 개선 출력. 자, V 개선의 출력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 루트 3의 P1 이렇게 표시가 돼요. V 개선 출력. 그러면 여기서 P1이라고 표시했는데 이거는 한 대 변압기의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V개선의 출력은 얼마다? 이게 아주 많이 나와요. PV는 루트 3의 P1이다. 그러면 이 V개선이라는 자체는 루트 3의 P1인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자, 첫 번째 이용률, 두 번째 출력비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이용률이라는 자체가 있고 출력비가 있는데 자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 원래 고장이 나지 않을 때는 얼마예요? 고장이 나냐 할 때. 그러니까 보세요. 출력비를 한번 볼게요. 출력비는 고장이 나지 않기 전에는 얼마예요? 3이에요. 3이라고. 근데 고장이 났죠? 그러면 V개선의 출력은 얼마예요? 루트 3의 P1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루트 3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죠. 예? 그래서 이 출력비라는 자체가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57.7% 또는 0.577이 나옵니다. 이거는 퍼센트로 물어본 거고 여기는 그냥 숫자 형태로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용률이라는 자체는 이거죠. 자 보세요. 고장이 나면 몇 대밖에 못 써요. 2대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2P1에 예? 그 다음에 V개선의 출력이 얼마예요? 루트 3의 비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 2분의 루트 3이 나왔죠. 예? 2분의 루트 3.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가 된다? 0.86 또는 퍼센트로 물어보면 얼마? 86.2%. 이걸 많이 나와요. 이게 시험상에서. 이해했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V개선을 사용하는 목적. 델타 개선 중 한 쌍이 고장이 나서 임시적으로 뭐다? 삼상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무슨 개선이란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고장이 생겨라고 있잖아요. 생겨.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1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평양 삼상교류의 전력. 이 평양 삼상의 교류의 전력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삼상 교류의 전력을 표시할 때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상으로 표시. 응? 상으로 표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선으로 표시.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삼상전력을 표시하는 방법은 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표시해요. 이걸 사용해요.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우리가 교류전력은 뭐 있었어요? 교류전력은 뭐가 있어요? V, I, 코사인 세타. 이게 무슨 전력? 유효전력. 맞죠? V, I, 사인의 세타. 이거는 무슨 전력? 무효전력. 맞죠? 그 다음에 V, I. 그러면 뭐예요? 피상전력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상으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이라는 자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VP, IP가 있겠죠. 상이니까. 예? 그러면 VP, IP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다가 지금 단상이라는 자체는 여기다가 상이란 말이 없어요. 단상이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상은 상이 몇 개예요? 상이 몇 개냐고? 3개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 다 얼마가 들어가야 돼? 3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상이 3개니까. 맞죠? 그러면 상이 3개니까 3개가 들어가서 상으로 표시를 해주겠다. 그 말이죠. 상으로 표시하니까 여기다 뭘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3VP, IP, 코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에 단위는 뭐예요? 와트지. 여기에 단위는 또 뭐야? 아잖아. 여기도 뭐야? 아지.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주어질 때 한 상의 전력이 이렇게 한번 주어졌다고 합시다.
A시로 한 상의 전력이 P일 때 3상은 얼마냐?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한 상의 전력이 P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상의 전력은 뭐예요? 그러면 몇 개예요? 3개니까 변론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P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뭐가 된다? 상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상. 응? 그래서 상은 몇 개다? 몇 개다? 상은 몇 개? 자, 3개가 되는 거예요. 3개.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상이 아니라 뭐로 쓴다? 선을 쓴다. 벌써. 그러면 선은 어떻게 표시가 돼요? V에 그 다음에 뭐예요? I에 이렇게 표시되겠죠. 맞잖아요. 선이니까. 그런데 여기 선으로 표시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 자, 앞에서 배운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서 배울 때 뭐를 배웠어? Y계수는 어떻게 생겼어? 잘 생각을 해. VL은 루트 3이 뭐야? VPD. 예. 그 다음에 IL은 뭐야? IPD. 이해했어요? 그러면 델타 계수는 어떻게 봐? 델타 계수는? VL은 뭐야? VPG. 예. IL은 뭐야? 루트 3이 뭐야? IP잖아. 먼저 이거를 먼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 그러면 VL은 루트 3의 IP고 IL은 IP고 델타 계수는 VL은 VP고 IL은 루트 3의 IP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을 구할 수 있지. 여기는 어떻게 가? VP는 어떻게 돼? 루트 3의 뭐야? VL이죠?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가? IP는 루트 3이 뭐야? IL이 되더라.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상으로 표시된 거를 가지고 뭐로 바꾸겠다? 선으로 바꾸겠다 그 말이야. 근데 선으로 바꿀 때 반드시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삼상 전력을 우리가 선으로 표시할 때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이 이 델타나 Y란 말을 주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상간전압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선전류를 구하시오. 그러면 반드시 뭐를 명칭을 줘야 된다? Y계선이면 Y계선이라는 명칭을 줘야 되고 델타계선이면 델타계선이라는 명칭을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해했어요? 반드시 이 조건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전력을 표시할 때는 델타냐 Y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전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놈을 가지고 먼저 적용을 델타를 적용하든 I를 적용하든 의미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개념은.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할까요? 델타를 할까요? Y를 할까요? 응? 자, 보세요. 원래 P가 어떻게 돼요? P가 3 VP IP 코사인 세타죠. 예? 그러면 Y로 적용할 거예요. Y로 적용하면 잘 보십시오. 3 VP가 뭐 같아요? VP가 뭐냐고? 루트 3분의 뭐야? VL이죠? 이게 VP잖아. 맞죠? IP는 Y로 할 때 IP는 어떻게 같아요? IL하고 같지. 그러니까 이 식을 그대로 IP 대신에 뭐를 쓰면 돼? IL을 쓰면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 와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의 루트 3의 VL이니까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봐봐.
루트 3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3에 VL에 IL에 코사인의 세타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뭐가 하나 부서져? 이게 부서지지. 그러면 우리가 선으로 갈 때는 얼마가 된다? 얼마가 된다? 이해했어요? 자, 상으로 가면 얼마? 3 선으로 가면 얼마 곱해야 된다? 루트 3 선으로 갔을 때는 루트 3. 그러면 이 전력이 무슨 전력이야? 유효전력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사인의 세타를 붙이면 뭐가 돼? 무효전력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3에 V에 I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전력이 돼? 피상전력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여기? 그게 어디예요? 그래서 평형 삼상 교류의 전력에서 삼상 회로의 전력의 표시는 상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그러면 상이고, 근데 실제는 뭐로 한다? 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삼상 교류의 측정 이렇게 있어요. 삼상 교류의 측정. 자, 삼상 교류의 측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력계를 두 개를 쓰겠다 그 말이지. 전력계. 그래서 하나는 P1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P2라는 전력계가 있다. 그래서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데 전력계 자체를 두 개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력은 뭐 있어? 전력은 뭐 있냐고? 첫 번째 무슨 전력? 무슨 전력? 유효 전력. 두 번째 무슨 전력? 무효 전력. 세 번째 무슨 전력? 이상 전력. 이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P죠. 여름이 뭐야? PR. 여름이 뭐야? PA잖아.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뭐를 그려줬어? 내가 전력 삼각형을 그려줬지. 전력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어? 이게 무슨 전력? 이게 무슨 전력? 유효 전력. 이게 무슨 전력? 무슨 전력? 무효 전력. 그러면 이 전력이 무슨 전력? 무슨 전력? 기상. 없잖아. 그런데 왜 이거를 그림을 그려주냐면 여러분들이 전력계법이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전력? 여러분들한테 나온 것은 대부분 나온 것은 이 유효전력이 나올 거야. 그런데 산업기사부터는 그렇게 안 나와. 좀 더 복잡하게 나와. 자, 그러면 일단 전력계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이게 전력계라는 거야. 이게 전력계. 전력계가 몇 개 있어? 2개 있다고 해서 무슨 전력계법이라고 그래? 이 전력계법이라고 한다고. 이해했어? 전력계가 몇 개 있다?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전력계법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전력 삼각형으로 여러분들이 표시하면 돼. 자, 유효는 어떻게 되냐?
무효는 어떻게 되냐? 그럼 P상은 이게 P상이지.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해야 돼? 유효전력은 어떤다는 뜻이야? 유효전력은 어떤다는 뜻이야? 두 개의 전력계를 찐다. 두 개의 전력계를 쪄야 돼. P1 더하기 P2니까 뭐야? 두 개의 전력계를 어떻게 하라고? 더한다 그 말이야. 더한다. 그런데 무효 전력은 루트 3의 P1. 이거는 P1 마이너스 P2가 되는 부분은 이 P1의 전력계가 더 크다 그 말이야. 그러면 P상은 어떻게 가? 응? C의 제곱은 뭐야?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이.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그럼 어떻게 가? 응? PA는 어떻게 가냐고. 이거지? PA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 루트 3에.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풀이 과정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제곱을 붙여서 풀이 과정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P가 뭐야? 이거지? 그 다음에 뭐야? 이거지? 이거지? 제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산업기사부터는 시험 문제 자체가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 더 복잡하게 나온다니까. 이거는 나중에 2차 실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너희들이. 그 뭐야? 풀어봐. 이거는 어떻게 돼? 3이지? 3이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자체는 이 값을 알면 이게 다 해결이 된다니까. 풀이 과정이니까. 그러면 잘 봐봐. 자, P1의 제곱에 플러스 2P1의 P2의 제곱에 플러스 뭐야? 어디 갔어? 이렇게 되겠지? 예.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뭐가 없어져? 요놈하고 요놈이 없어지지. 그 다음에 P1이 몇 개야? 4개잖아. 그럼 어떻게 돼? 4 P1의 제곱에 그 다음에 뭐야? P2가 뭐야? 4P지. 4 P2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야? 4 P1의 P2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가 다 뭐가 있어? 4가 있잖아. 근데 여기가 뭐가 붙어 있어? 제곱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지. 2에 루트에 루트에 P1의 제곱에 플러스 P2의 제곱에 마이너스 P1 P2로 바뀌겠지. 이게 무슨 전력이야? 이게 무슨 전력이냐고? P상 전력이잖아. 그런데
비능사에서는 A씨가 어떤 식으로 주어질 거냐면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봐라. 삼성 이전력계법에서 간단히 말할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 P1의 지시값이 뭐라겠어? W1이라겠지. P2의 지시값이 뭐라겠어? W2라겠지. 그러면 답이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겠지. 이해했어? P1의 지시값을 줬잖아. 그 다음에 P2의 지시값을 줬잖아. 그러면 유효전력이니까 여기다 뭐만 하면 돼?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 두 번째 이식. P1이 400W, P2가 800W. 유효전력이 얼마예요? 유효전력이 얼마냐고? 400 더하기 얼마예요? 유효전력이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가 돼? 이 1200W가 무슨 전력이 돼? 유효전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지시값이라고 주어지면 이 뒤에 숫자를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값이 주어지게 되면 뭐가 된다? 값이 주어지면 두 개의 값을 치다 더해주면 무슨 전력을 측정하는 거다? 삼상 전력을 측정하겠다고 말이죠. 응? 삼상.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무슨 전력이야? P상 전력이 이게 나왔지. 맞아?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자. 세타. 그러면 하나를 더할 거.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가? 코사인 세타가 뭐야? 코사인의 세타가 뭐냐고? 역률이라니까, 역률. 이 역률 값을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역률은 어떻게 가? PA분의 PD. 그러면 뭐가 돼? 2의 루트에 P1의 제곱에 플러스 P2의 제곱에 마이너스 P1, P2에 P1 플러스 뭐가 된다? 이게 무슨 값? 이게 무슨 값? 역률값. 하나 적어라, 거기다가. 역률값.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반드시 참고해야 돼. 이 그림을. 응?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문항이 이렇게 문항이 어디에 출제된다? 상기나 산업기사는 어디에 출제되겠어? 기사에 출제되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해를 할 때 어떤 것만 외우면 돼? 이것만 이해하면 되잖아. 맞지? 나머지는 너희들이 계산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삼성 교류의 측정에서 이전력계법을 사용할 때 P1 플러스 뭐가 된다? P2가 되더라. 이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비정연파 교류로 봐봐. 비정연파.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비정연파라고 했지. 그러면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뜻이야? 정연파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보시면 여기 정연파 그랬지. 정연파가 무슨 파야? 사인파지. 맞지? 그러면 사인파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게 사인파잖아. 맞지? 그러면 비정연파란 말은 정연파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비정연파란 말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이게 무슨 파야? 앞에서 배울 때 저거를 무슨 파라고 했어? 직각선. 부영파잖아. 응? 그러면 직사각형파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형이란 말을 쓰게 되면 원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비정연파인데 이게 지금 구형파가 비정연파인데 이 비정연파를 갖다가 분석한 사람이 있어. 분석. 이 분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분석이란 말도 쓰고 해석이란 말도 써이 이 분석을 누가 했냐? 풀이가 있어. 풀이. 이해했어? 그래서 비정연파를 분석, 해석한 사람은 누구란다? 풀이의 해석 또는 풀이의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풀이의 분석인데 이 비정연파를 풀이의 분석이 해석을 했어.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알아야 돼. 우리가 FT 그러지. 그러면 FT 그러면 펑션이야, 펑션. 펑션이니까 뭐야? 함수야, 함수. 펑션이니까. 그러면 FT 그러면 무슨 함수야? 시간의 함수라는 뜻이야. 뭐라고? 시간 함수라는 뜻이야. 시간 함수. 그래서 이 시간 함수를 이 풀이가 분석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분석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교재에 넣었는데 이렇게 나와. 이런 식이 나와. 이런 식을 하나 적어라. 시간을. 응? 식을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A0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t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의 사인의 n 오메가 t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분석을 한 거야? 이놈이 했어. 너가? 풀이가 해봤단 말이야. 왜 이 식을 주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상에도 저 식이 주어진다고. 응? 그러면 ft라 함수라는 자체가 a0 플러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t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보자.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야? AN의 코사인의 n 오메가 t지. 이렇게 주어졌잖아. 식 이해했어? 자, 그러면 숫자를 집어넣어봐. 어떻게 가? 2를 집어넣어봐. 그럼 어떻게 가? A1 코사인의 오메가 t지. 어? 원 들어갔잖아, 원. 두 번째 뭐야? A2의 코사인의 뭐야? 여기는 1이지. 그 다음에 얼마야? 1 다음에 얼마냐고? 그럼 뭐야? 2 오메가 t잖아. 2니까 n 대신 2를 집어넣으라고 그냥. 그 다음에 얼마야? 그 다음에 얼마냐고? 3. 그러면 3은 어떻게 돼? 3 오메가 t지. 어? 그 다음에 얼마? 4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이 n에서 무한대까지라고 했잖아. 응? 그러면 결론적으로 증식해갖고 나중에 AN의 코사인은 뭐야? n 오메가 t가 나오겠지. 쭉 갔으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여기도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뭐로만 바뀌어? 뭐로만 바뀌어, 여기는? P1에 사인에 오메가 T 이렇게 나올 것이고, P2에 사인에 2 오메가 T, 그 다음에 P3에 사인에 3 오메가 T 이렇게 쭉쭉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왜 이 식을 써줬냐?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저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맥동주파수라는 것이 배웠어. 맥동주파수. 맥동주파수 이것 배웠지. 단사, 단파, EFG. 전파, EF야. 그 다음에 33, 단파, 3F고, 전파가 6F야. 근데 이게 60Hz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단상 전파는 EF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120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정의할 때 어떻게 되냐? 자, 봐. 여기는 F가 되고 여기는 EF가 됐지. 그러면 이 단상 반파하고 단상 전파를 비교했을 때 단상 전파는 단상 반파의 몇 배가 되는 거야? 9배가 되는 거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제2고조파란 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게 기본이지. 이게 기본파야.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 소식을 내가 이렇게 써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직류분이 뭐고 기본파가 뭐고 고조파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 답을 고를 수가 있겠어? 자, 그러면 여기 A0 있지. A0. 이 A0를 뭐라 한다? 직류분이라고 해. 이해했어? 뭐라고? 직류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원이지. 원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원은 다 무슨 파야? 기본파야. 뭐라고? 기본파라고. 그 다음에 2, 3, 4, n까지 들어가 있지. 이거는 다 무슨 파야? 무슨 파? 고조파야. 뭐라고? 고조파라고. 고조파. 그런데 고조파는 고조파인데 고조파가 어떻게 돼 있어? 무수히 많잖아. 뭐라고? 무수히 많은
고주파에 뭐로 돼 있어? 합성으로 돼 있단 말이야. 이해했냐? 그러면 우리가 비정연파를 해석하면 뭐뭐로 돼 있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직류분, 그 다음 기본파가 먼저 있잖아. 기본파. 그 다음에 고주파로 구성이 돼 있다. 그 말이야. 이해했냐? 그런데 고주파로 구성이 됐는데 고주파는 어떻게 돼 있다? 고주파는 어떻게 돼 있다? 무수히 많은 뭐로 돼 있다? 고주파의 합성으로 돼 있다. 그 말이지. 맞지? 그런데 학생들이 체크할 때 무수히 많은 고주파의 합성으로 돼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다가 체크를 안 넣는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비정연파는 첫째 직류분, 기본파, 그 다음에 고주파의 합성으로 돼 있다. 그러면 봐봐. 직류분, 기본파, 고주파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나와. 삼각파. 이렇게 써. 또는 펄스파. 이렇게 줘봐봐. 학생들이 대부분 이해하는 것이 뭐야? 파가 몇 개 있어? 여기 파가 몇 개 있냐고. 여기 기본파 있지? 고주파 있잖아. 삼각파 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체크할 때 어디를 찍어본다? 여기다 찍어볼 거야. 응? 그래서 머리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찾을 때 기본파. 그러니까 너희들 좋아하는 거 있지? 고기는 다 뭐야? 파가 들어가잖아. 고기는 파잖아. 파절이 해갖고도 먹잖아. 그러니까 고기는 뭐가 붙어있고 파가 붙어있고 나머지는 파가 안 붙는다. 응?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해석했다? 풀이가 해석을 했다. 잠시 있다가